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모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기본기 중에 기본기, 물론 뭐 다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좀 살펴봤다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통과되는 사업계획의 비밀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쓰시는 겁니까? 남한테 제출하는 문서입니까? 대부분 남한테 제출한다고 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남한테 제출하는 문서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이야기가 쓰여지는 게 좋을까요? 남이 듣고 싶은, 남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쓰여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남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쓰여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분명히 공모사업 계획서는 남한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남이 원하는 게 쓰이는 게 좋다고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담긴 문서를 쓰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남이 누굴까요? 공모사업에서 남이 누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남이 무슨 생각을, 또 뭘 원하는지를 알고 정말로 쓰고 계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담으려고만 애를 쓰십니다.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 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선을 높이시려면 이 관점 전환이 없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요, 남은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두 것과 두 사람이겠죠. 우선은 대부분은 남을 심사위원으로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심사위원이 하나의 남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낸 계획서를 제일 먼저 보는 남은 공모사업 담당자입니다. 공모사업 담당자들은 여러분이 낸 계획서를 보고 가장 먼저 떨어뜨립니다. 어떤 데들을? 우선 자격, 이 공모사업 자격이 안 되는 데가 들어온 데들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하나가 빠져있네요. 주제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 의외로요, 주제하고 일치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쓰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5% 정도는 돼요. 이런 데 떨어뜨립니다. 당연하게. 근데 본인들은 그게 주제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번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서류, 내라는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 내용. 그거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너무 허접하게 작성된 내용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이전 사업에서 미흡평가 이상으로 받았던 저평가됐던데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라고 하면 예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따 그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은요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거의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많은 서류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 하나하나까지를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럼 예산은 누가 볼까요? 대부분 공모사업 담당자들이 예산을 체크합니다. 그럼 공모사업 담당자는 예산을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예산이 잘 작성되어 있느냐, 사업하고 일관성이 있느냐, 이 정도 내용은 심사위원이 보고요. 사실은 공모사업 담당자는 예산 기준이 있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도 이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예산 기준표대로 작성됐느냐, 예를 들어 강의비 기준을 넘어서지 않느냐, 1인당 1회당 강의비 기준을 넘어서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담당자 넘버 1 남입니다. 남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모사업 담당자는 당락에서 락을 담당합니다. 떨어뜨리는 내용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 빼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모사업 담당자 내용부터
남을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 원하는 것, 남이 보고 싶은 것, 남이 중시하는 것을 많이 써놓으면 당선 확률이 높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그건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이 남을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자, 1번. 공모기관하고 공모사업이라는 남을 무시하십니다. 뭔 뜻이냐면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눔과 꿈이라는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심지어는 비영리단체나 심지어는 사회적 경제 중에 비영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해당되겠죠. 이런 데들은 또 해당됩니다. 예, 여기서는 지원 자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나눔과 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 공모사업 또는 공모사업 기관이 바로 남입니다. 무슨 뜻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저한테 2018년도에 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에 했다가 내셨는데 떨어지신 두 분, 그 다음에 내실 분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오셨냐? 떨어진 두 분은 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러 오셨고, 다른 내실 분 두 분은 그 내용을 좀 점검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떨어진 두 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저한테 읽어보라고 주신 계획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떨어진 이유를 제가 이 글을 안 읽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계획서를 안 읽고 소장님께서 아무리 전문가시지만 계획서를 안 읽고도 어떻게 아시냐고. 예, 아는 뭐 100%는 아닙니다만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읽지도 않고. 혹시 나눔과 꿈 사업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용이 이 모집 요강, 우리가 공모사업 모집 요강 이렇게 표현하죠. 또 공모사업 사업 안내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실제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나눔 사업하고 꿈 사업하고 나눠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 사업하고 장기 사업으로 나눠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꿈 사업에서 단기 사업, 장기 사업으로 나눠내고 나눔 사업, 장기 사업, 단기 사업, 즉 4개 중에 하나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꿈 사업에 내셨어요? 나눔 사업에다 내셨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둘이셨어요. 그래서 꿈 사업에다 내신 분들한테 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내신 거죠?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한 분은 뭐 혁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거기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만 읽어보시면 꿈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사업 밑에다가 실제 안내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사업으로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게 남이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모사업, 공모기관에서는 꿈사업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사업을 뽑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미 공개해 놨습니다. 그죠? 이게 남이 원하는 겁니다.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사업으로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을 뽑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직 저는 그분들이 쓰신 계획서를 안 읽었다고 했습니다. 빨간 펜을 딱 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보여드리면서 그런 사업을 뽑겠다는 거네요. 이 공모사업은. 그래서 여러분들 써오신 내용 중에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내용 동그라미 쳐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거의 못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것 때문에 떨어지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이라고 하는 공모사업, 공모기관은 이왕이면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사업을 뽑고 싶어서 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쓰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이 공모사업이 뭘 뽑고 싶어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이 돈 받고 싶어 하는 사업만 그냥 써서 내셨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냐? 당신들이 어떤 사업을 뽑고 싶어 하는지는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시죠.
이 관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공모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뭘부터 하셔야 되냐? 모집 요강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모사업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공모사업에서 작년에도 하셨으면 어떤 데가 뽑혔나요?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뽑고 싶어 하시나요? 어떤 사업이면 더 뽑힐 가능성이 높나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 공모사업이 다른 공모사업하고 다르게 뽑으려고 하시는 차별화된 사업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남이 원하는 것을 뽑는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사업을 기획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 심사위원. 심사위원 내용이랄까? 그 다음에 심사위원과 이 공모기관 공모사업이라는 남 2, 3, 4라고 하면 2, 3번하고 접점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나 공모기관 심사위원은 과연 어떤 기준, 어떤 원하는 바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들 내용을. 간단합니다. 심사표입니다. 심사표가 바로 선정기준, 심사항목, 심사표가 바로 이 공모사업, 이 공모기관, 이 심사위원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모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사업 심사표를 읽어보시고 쓰시나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배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배점이 높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공모기관이, 그 공모사업이 이 항목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 즉 분명히 공모기관에서는 심사표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를 뽑고 싶어 하는지, 어떤 부분을 더 중시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근데 쓰시는 분들은 그것을 무시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당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표를 분석하십시오. 어떤 것이 배점이 높고 어떤 내용이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사업 안내, 설명회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십시오. 신청 예산,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면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그러면 타당성이라는 게 뭐냐? 어떤 건 타당한 거고 어떤 건 타당하지 않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사업의 독창성은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청 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 설명회를 가봤습니다. 질문의 95%가 뭐의 질문이었냐면 예산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어떤 예산, 이 사업 지침에 보시면 당선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직 뽑히지도 않았는데 뽑힌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90% 이상이. 정작 그 사업 설명에 질문하셔야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심사표 내용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이번 내년도 사업 계획 이 지침 내용을 여러분들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이 앞에 내용, 산정 기준, 심사표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 다른 지자체 내용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이 화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성이라는 거, 독창성이라는 거, 파급효과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내용을 과연 그런 내용에 합당할까? 또는 이 내용에서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의심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내용들을 1단계, 2단계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쓰는 것보다는 잘 쓰는 것. 잘 쓴다라는 것은 서식 항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표현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좀
거기에다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텍스트만 쓰지 않고 뭐 조사도 해가지고 뭐 거기에 그래프나 표도 좀 넣고 이런 것들을 잘 쓴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공모 사업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 공모 사업에 맞게 쓴다는 것은 공모 사업이 지향하는 사업의 방향성. 지금 경기도청이 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이 이 공모 사업에서 원하는 바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이게 맞게 쓰는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다르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다르게 쓴다는 건 뭐냐면 사업을 끝내주는 걸 기획하십시오. 똑같은 사업보다는 똑같은 사업을 잘 쓰고 맞게 쓰는 것보다는 아예 월등하게 좋은 사업을 기획하시면 맞게 쓰는 것보다 더 당선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이 묻으시더라고요. 소장님은 그러면 기획 전문가시고 심사위원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걸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읽지 않고 뭐를 찾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읽지 않는다. 진짜 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지 않는 게 무슨 뜻이냐? 뭘 찾는다라는 건 뭐냐면 심사위원들은 전문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쓰신 계획서에 제목만 봐도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압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의 한계와 문제와 뭐 좋은 점과 장단점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낸 계획서의 제목을 딱 보면 아, 이 사업 진짜 좋아.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기존에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기존에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 유사 사업도 있어. 근데 잘 안 돼. 왜 안 되냐?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있어.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아,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이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런 내용들을 해소하면서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있나? 이걸 찾는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있는 사업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아,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디에 유사 사업이 있는데 잘 안 돼. 이런 것들을 잘 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써져 있나? 봤더니 없어. 기존에 하는 거하고 똑같아. 네, 그러면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뻔한 사업, 다른 데도 다 하는 사업, 똑같은 사업 기획해가지고는 좋은 평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기존에 하는 내용도 똑같이 해도 그것도 의미 있고 그 다음에 가치로 온 내용 아니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시려는 사업 좋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공모사업은 경쟁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협력의 가치를 가지고 협력의 가치를 따지는 여러분들의 단체의 가치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은 한정된 자원,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뽑히냐 남이 뽑히냐를 판가름하는 경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쟁을 싫어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건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거, 기존의 내용보다 조금 나은 것을 찾는 것이 이 공모사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뻔하고 동일하고 같고 이런 내용 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라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하고 똑같다는 내용은 제껴두고 기존 사업 내용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기존의 내용보다 좀 다른 내용들로 시도해보려는 시도를 써진 내용이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 내용을 찾았는데 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줄 거고 없다 하면 낮은 점수를 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의 저는 관점 전환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써야 된다 그러면 뭐 여기 뭐 선배들 좀 쓴 거 가지고 오고 뭐 짜집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저것 뭐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기존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을 그냥 제출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런 공모기관이나 아니면 심사위원, 심사표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상위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써보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이라고 하면 공모요강, 시행지침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끔 공모요강이나 시행지침을 정확히 이해도 못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예산 쪽이죠. 예산 기준을 분명히 공지했는데 예산 기준을 어기고 쓰셔가지고 아까 넘버원 공모사업 담당자 손에서 커팅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대 효과에는 이런 걸 쓰라고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 써놓으신 분들, 앞에 써놨던 목적 내용을 그대로 써놓으신 분,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부터 우선 이해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기본 글쓰기 역량이라는 건 아래 한글로 보통 쓰시죠. 심지어는 그 내용을 잘 못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말 표현, 문자 표현, 어찌됐든 간 이것도 문서입니다. 문서를 너무 작성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여기도 너무 허접하게 쓰면 떨어진다고 했죠. 왜 떨어뜨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1년 내내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글을 못 쓰고 너무 그런 문서 작성 능력이 떨어지면 예,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의 1년 동안 고생길이 훤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기본 글쓰기 역량이 좀 있어야 되고 아까 우수 기획서 사례 많이 읽어보시고 분석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업을 기획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아래 한글부터 먼저 잘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내용에 개조식 표현을 써라 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 여기 그 하단에 보면 화면 하단에 보면 딱 나와 있죠. 뭐 왼쪽에 있는 것이 서술식 표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개조식 표현입니다. 개조식 표현이라는 것은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끝부분이 뭐 명사로 끝나거나 아니면 음슴체라고 하죠. 뭐뭐 했음 뭐 이런 함 뭐 이런 식으로 음슴체로 끝나는 내용으로 딱딱 떨어지게 왜 그렇게 쓰라고 하겠어요? 읽기가 편하고 가시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왼쪽처럼 문서를 쓰시는 게 좋겠어요? 오른쪽처럼 쓰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이 보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간결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꼭 왼쪽처럼 쓰세요. 개조식으로 표현을 써라.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아래 한글 문서 작성 능력이 기본기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처럼 쓰는 능력을 배양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쓴 내용을 보고 따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처럼 쓰지 말고 왼쪽처럼 쓰라는 거예요. 왼쪽처럼 쓰지 말고 오른쪽처럼 쓰라는 건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선 단락을 나누는 기본기부터 그 다음에 개조식 표현, 그 다음에 강조 포인트, 그 다음에 제가 그 수 표사 하라고 하는데 그래프 숫자 표 사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쓰는 요령 이런 것들을 잘 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수 표사는 왜 나올까요? 자료를 찾아보는 겁니다. 실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냥 뭐 그래프 엉뚱한 거 갖다 놓고 표 엉뚱한 거 집어넣어 놓고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사회 문제를 다룰 겁니다. 아마 경기도 전역에서 우리 지자체 내용, 우리 지역의 내용을 다룰 겁니다. 지역 문제를 다루시겠죠. 지역의 문제를 다룬다면서 지역 사람들, 지역 그 해당 문제를 직접 조사도 안 해보고 자료 확인도 안 해보고 어디 기사에서 딴 내용 하나로 그렇게 사업계획서 쓰시면 무조건 좋은 평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수사를 읽고 논문도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신다면서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한 논문,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자료, 그 지자체에서 발간한 자료, 이런 것들도 하나 안 읽어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건 좀 너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계획서가 말 그대로 소설이 됩니다. 여기 소설이라는 또 오해는 마세요.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으로 해서 소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내 상상 속에서 나온 픽션이 된다는 겁니다. 이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글쓰기 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 그 다음에 해결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넣으면서 쓰시는 게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식의 법칙은 아까 서식 항목을 잘 이해하고 쓰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지침입니다.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서식입니다. 이 서식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기에 따른 저 서식 항목에 따른 뭘 써야 되는지. 의외로 한 20%의 분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쓰십니다. 심지어는 5% 미만의 분들이시지만 저 서식 항목을 변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변경해요. 예, 공모사업 서식은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저 내용을 그대로 놓고 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반드시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항목 같은 것들을 저렇게 쓰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경기도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사업 내용에 맞춰가지고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 단 하나 내용이 있다면 예산 기준에 반드시 맞추시라. 예산 기준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프로포잘, 즉 공모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해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쓰실 때, 예산 쓰실 때는 무조건 모든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뭐라고 하죠? 기준 그 첨부 문서, 그러니까 실제 그 금액에 대한 증빙, 그 내용을 인터넷 검색하면 대부분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찾아가지고 이걸 제출하라고 안 하더라도 전부 다 제출하십시오. 보통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면 복수견적 이런 것들도 실제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 그대로 그냥 계획서를 쓸 때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는 것이 버릇이 되면 평생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조사해 보시고 그 내용의 증빙 따져 보시고 나중에 전부 다 어떻게 썼는지 증빙은 내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예산 항목을 조사한 내용, 이런 것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청에서 나오는 내년도 사업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 기준표입니다. 이 기준을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사업 설명회 갔더니 뭘 묻습니까? 저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읽어보면 모를 내용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어느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맞춰 쓰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정리할지 모르겠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 사업을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그건 어떻게 예산 항목을 써야 됩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공모사업 담당자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죠. 그건 예산 기준을 질문해야 되는 거고, 그분한테는 예산 항목을 어떻게 쓸지는 그 사업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야죠. 유사 사업의 계획서를 구해가지고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유사 사업을 이미 진행하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예산 항목이 드는지, 그러니까 무슨 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사업을 하신 분 아니면 유사한 사업을 이미 진행한 평가표,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런 돈도
필요하구나. 아, 이건 이 정도 잡으면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공모사업 담당자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뭔 뜻이냐면 이게 있어요. 앞에는 목적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존감을 향상시키겠다. 근데 뒤에 자존감을 향상시킨 기대 효과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맥락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해요. 사회 문제에서는 이런 사회 문제가 막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우리가 사업하는 내용에 그 문제를 다루는 우리 프로그램은 없어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업을 기획할 때는 엄청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저런 생각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 이야기를 써놨는데 뒤에는 빼먹기도 해요. 그래서 다 쓴 다음에는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앞에 써놨던 사회 문제에서 거론해왔던 내용이 뒤에도 그 내용을 쓰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의 일관성에는 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앞에는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놨어요. 뒤에 예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실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같은 오타긴 한데 뭐 문자 하나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일관성의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한번 해봐라. 발표를 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모의 심사를 하면 그게 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문현답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문현답이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지역사회,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비영리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응모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의 60%, 70% 이상이 대상자나 해당 문제에 대한 실질 조사를 안 하십니다. 없습니다. 실질 조사라는 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탐문조사를 하거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자신합니다. 대상자하고 실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사진 찍은 거 아까 그 수표사라고 했죠. 그래프 숫자 표 사진 내용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넣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 이런 효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30점 올라갑니다. 또 그런 문제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실제 몇 사람한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내용을 그 사업 전, 사업 후 뭐 이런 식으로 딱 표시를 한다면 그것 또한 20점 올라갑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약 하면 당선 가능성은 엄청 높아집니다. 예,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현장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빼면 말 그대로 픽션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 드리는 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냥 쓰는 것보다는 잘 쓰는 게 중요하고 잘 쓰는 것보다는 맞게 쓰는 게 중요하고 맞게 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좋은 사업을 기획하는 거 다르게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뭐 사업기획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강의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기획하는 것, 특히 공모사업에서 당선되는 기획법 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하고 달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은 경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공모사업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써서는 당선될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높게 평가받는 사업기획법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딱 2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번하고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3번만 잘 응용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자, 하나 예를 들까요? 2번, 세분화된 대상의 욕구를 다루라는 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 내용입니다. 만약 경기도 내에 어디를 들까요? 부천이라고 들어봅시다. 부천의 한 구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천 한 구에 독거노인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외로움을 심하게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부천에 있는 독거노인의 외로움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천의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다루려고 보니까 남성하고 여성의 독거노인, 남성 독거노인과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의 문제의 양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훨씬 더 심각한 남성 독거노인용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이 내용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게 훨씬 더 평가를 높게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상을 쪼개서 남성과 여성으로 그냥 일반 독거노인보다는 남성과 여성으로 쪼개다 보면 쪼개니까 다른 특성이 보이고 이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걸 대응하겠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더 쪼개볼까요? 남성 독거노인 내용을 지역사회를 조사하다 보니 300명 남성 독거노인들 중에 유독 자살률이 5배나 높은 부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냐? 평생 독거노인으로 사신 분들보다 아내하고 두 분이서 사시다가 65세가 넘어가지고 아내하고 사별하신 독거 남성 노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걸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그래서 자살률이 5배나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긴급성이 높은 부류라는 걸 알게 됐고 저희들이 개발한 독거 남성 노인용 프로그램 플러스 긴급성이 요하는 내용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요 이야기는 뭐냐면 가능하면 사회 문제를 또는 그 사회 문제의 대상자들을 쪼개면 쪼갤수록 훨씬 특이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업 내용을 집중하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기획하는 법을. 그래서 많이 쪼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쪼개기만 한 거예요. 사회 문제를 쪼개기만 했지 정작 프로그램은 사별하신 남성 독거노인의 프로그램이나 일반 그냥 두루뭉실 독거노인 프로그램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쪼갠 내용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쪼갠 특성 내용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도 바뀌어야죠. 그러면 감히 자신해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기존 문제 해결책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루시려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집중하시려는 그 사업은 어떤 특정 지역 문제일 겁니다. 특정의 분야의 문제이고 특정 대상자들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듯이 분명히 이걸 해소하겠다는 다른 단체, 다른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겠죠. 그러면 그 다른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 한계점, 이걸 조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데 기존의 플레이어들, 기존의 사업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구조를 이런 한계점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렇게 하면 이 한계점이 극복돼서 훨씬 더 이 사업이 뛰어나다. 이 프레임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정리하면 A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라는 해결책을 써서 C라는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일반적 사업의 기획법이라면 좀 달라지는 거죠. A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B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하는 무수히 많은 단체 X와 Y와 Z가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X와 Y와 Z 사업들은 전부 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K, F, G 이런 한계점 때문에 이 사업이 원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 변화를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이 KFG라는 이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문제점, 이 한계점, 이 부족한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따져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들은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 S 방법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 S 방법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한번 사업을 기획해 보시면 정말 좋은 사업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냥 제가 예를 오프라인 강의 때는 예를 다 들어드리는데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예를 못 들어드리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첫째는 문제를 쪼개보라. 대상자를 쪼개보라. 그러면 훨씬 좋은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플레이어들과 사업의 이 한계점과 부족한 점을 파고들어라.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봐라. 예,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제가 심사위원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심사위원 해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온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당선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들어오는 7, 80%의 사업계획이 기존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의 사업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업들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요 내용만 살짝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의 당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늘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아직 세상이 이만하게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늘 감사하고요. 예, 코로나 시국에 건강 챙기시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잘 쓰셔가지고 당선되셔서 좋은 사업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